비가 내리는 장례식 날, 다리나는 검은 상복 차림으로 묘비 앞에 서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어머니의 무덤은 아직 흙이 부서지지 않은 채로 꽃다발이 어색하게 놓여 있었다. 엄마. 왜 나 혼자 두고 가? 다리나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가 담겨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돌아보니 의붓아버지 민준 씨가 비를 맞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다리나야,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내 엄마가 떠났으니 집으로 가자. 이 빗속에서 뭐 하러 서 있냐? 그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다리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다리나는 방 안에서 홀로 울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교통사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다리나에게는 더 깊은 상처였다. 아버지는 오래전 떠났고 어머니와 민준 아저씨의 결혼 후 가족은 얇은 종이처럼 위태로웠다. 민준 아저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술을 들면 변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내 엄마 없으니 나한테 의지해야 할 거다. 그의 말은 다리나를 옥죄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다리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 며칠 후, 다리나는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미술과를 전공하던 그녀에게 그림은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 비용으로 빚이 쌓였고 민준 아저씨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대학. 그딴 거 포기해. 일 시작해. 아저씨의 말에 다리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의 시선 속에서 웃는 척하는 나날.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어느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다혜였다. 다리나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 이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그녀. 긴 웨이브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다혜는 다리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리나야, 소식 들었어. 왜 연락 안 했어? 나한테 기대도 돼. 다혜의 품은 따뜻했다. 다리나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꼈다. 다혜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존재가 빛났다. 애야, 나 이제 혼자야. 아저씨랑 같이 사는데? 무서워. 다리나의 고백에 다혜는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도울게. 같이 이겨내자. 그날 저녁, 다혜는 다리나의 집으로 따라왔다. 민준 아저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구야, 이 여자.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다리나는 떨며 소개했다. 친구예요. 다혜예요. 아저씨는 코웃음을 치며 집에 여자 데려오지 마어. 피곤하니까 라고 중얼거렸다. 다혜는 미소로 대응하면 아저씨, 리나가 요즘 힘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민준 아저씨의 눈에 스치는 그림자가 다리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다리나와 다혜는 방에서 속삭였다. 리나, 내가 그린 그림들 봤어. 아직도 그 재능 잃지 않았네. 예, 다혜의 칭찬에 다리나는 수줍게 웃었다. 고등학교 때 둘이 함께 미술 동아리에서 시간을 보내던 기억. 다혜는 항상 다리나의 그림을 칭찬하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손길이 지금도 그리웠다. 애야,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다리나의 말에 다혜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항상 함께였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아저씨가 다리나를 불렀다. 너, 그 다혜라는 애랑 무슨 사이야? 이상한 소문 들으면 어떻게 해? 그의 말은 다리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가정에서 여자 둘이 가까운 건 용납되지 않았다.
다리나는 그냥 친구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아저씨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다리나의 일상은 점점 무거워졌다. 카페에서 일하다가도 민준 아저씨의 전화가 오면 손이 떨렸다. 집에 빨리 와 밥해라 이 그의 명령은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반복되었다. 다혜는 그런 다리나를 보며 걱정했다. 리나, 나랑 같이 살아. 내가 방 하나 구할게 하지만 다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혼자 두면 안 돼. 엄마가 그렇게 부탁했어. 어느 가을 저녁 한강공원에서 둘이 산책했다. 노란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가운데 다리나는 다혜의 손을 잡았다. 애야, 나 너한테만 털어놓을게. 어렸을 때부터 너 보면 가슴이 뛰었어. 그게 뭐지? 다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리나.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조심해야 해. 그 순간 둘 사이에 스며든 감정은 부드럽고 그러나 위험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는 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민준 아저씨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다.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따르며 다리나를 탓했다. 내 엄마가 왜 죽었는지 알아? 내가 대학 가겠다고 돈 쓰는 탓이야. 나 혼자 버티다 지쳤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리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의 탓이 아니었다. 오히려 민준 아저씨의 무관심이 문제였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는 술자리에 빠져 있었으니까. 다혜는 그런 다리나를 위해 매일 카페에 들렀다. 리나, 오늘은 이거 먹어. 영양제야. 이 그녀의 작은 배려가 다리나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다혜는 낮에는 노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밤에는 다리나와 시간을 보냈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한테 너는 특별해. 다혜의 고백은 조심스러웠다. 고등학교 시절 둘이 함께 본 K-드라마처럼 로맨틱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이 그들을 옥죄었다. 어느 주말 다혜가 다리나를 데리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다. 전통 한옥 사이를 걸으며 다리나는 자유를 느꼈다. 여기 오니 옛날 생각나. 엄마랑 같이 떡볶이 사 먹던 때. 다혜는 웃으며 그럼 오늘은 내가 사줄게. 매운 거 좋아하잖아. 둘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앉아 김치찌개와 잡채를 먹었다. 웃음소리가 터지던 그 순간 다리나는 다혜의 손등을 스쳤다. 피부가 닿는 느낌이 전기처럼 흘렀다. 애야, 나 너 사랑해.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다혜의 뺨이 붉어졌다. 나도. 하지만 서두르지 마. 우리 시간 많아. 집에 돌아온 다리나는 그 행복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민준 아저씨는 눈치챘다. 요즘 왜 웃어? 그 여자 때문이야? 한국에서 그런 짓 하면 가족 망신이야. 그의 말은 다리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저씨, 다혜는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믿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지며 내 엄마가 알면 슬퍼할 거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다리나는 악몽을 꾸었다. 어머니가 울며 리나야, 조심해 라고 말하는 꿈. 다음 날 다리나는 카페에서 실수로 커피를 엎었다. 손님의 화를 사며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다혜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괜찮아, 리나. 나 있어. 그 포옹은 짧았지만 다리나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퇴근 후 둘이 한강다리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리나, 나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 너 보면 다른 애들처럼 안 봤어. 그냥 내 사람이야. 다혜의 고백에 다리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래? 하지만 아저씨가. 민준 아저씨의 폭발은 예고 없이 왔다. 어느 저녁 다혜가 집에 왔을 때 그는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리나를 꼬드긴 거지. 다혜는 놀라서 뒷걸음쳤다. 아저씨, 오해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듣지 않았다. 한국 가정에서 여자 둘이 무슨. 내 부모한테 말할 거야. 다리나는 다혜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다혜는 내 인생이에요. 그 말에 아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인생. 내 인생은 나 없인 안 돼. 그 사건 후 다리나와 다혜는 조심스럽게 만났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작은 데이트를 했다. 다리나는 스케치북에 다혜의 초상을 그렸다. 부드러운 선, 따뜻한 눈빛. 이게 나야? 예뻐. 다혜의 칭찬에 다리나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싹 텄다. 민준 아저씨가 다혜의 직장에 전화할까 봐 두려웠다. 가을이 깊어지며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의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하지만 다리나의 집은 텅 비었다. 민준 아저씨는 혼자 송편을 쪼개 먹으며 내 엄마가 그리워라고 중얼거렸다. 다리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아저씨도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 아저씨, 같이 먹어요. 그녀의 말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짧은 화해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다혜와의 만남은 여전히 비밀이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아졌다. 다리나와 다혜는 은밀한 데이트를 이어갔다. 명동의 카페에서 둘이 핫초코를 마시며 손을 잡았다. 리나, 나랑 같이 살면 어때? 작은 원룸 하나 구할 수 있어. 다혜의 제안에 다리나는 망설였다. 아직은. 아저씨를 두고 못 가.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다혜의 미소, 그녀의 손길이 다리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둘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다혜는 다리나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한국 문학, 김영하의 소설처럼 감정적인 이야기들. 이 여주인공처럼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 다리나는 듣는 척하며 다혜의 목소리에 취했다. 밤늦게 전화로 속삭이는 대화. 애야, 꿈에 나와. 항상 그런 순간들이 쌓여 사랑은 확신이 되었다. 하지만 민준 아저씨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그는 다리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이 메시지 뭐야? 사랑해라고. 그년이야.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다리나는 아저씨, 제 사생활이에요. 라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주먹을 쥐며 사생활? 이 집에서 사는 한. 내 말 들어. 그는 다혜의 이름을 외치며 그년 부모한테 알릴 거야. 사회복지사라며? 망신당할 텐데. 다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왜 이렇게 하세요? 다음 날 다혜에게 연락이 왔다. 리나, 내 엄마가 이상한 전화 받았어. 아저씨가. 왜? 다리나는 사과하며 울었다. 미안해, 애야. 내가 막을게. 하지만 다혜는 둘이 헤어지자. 내가 고통받아 으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리나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공원에서 만난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추운 바람 속 그들의 사랑은 더 강렬해졌다. 포기 안 해. 같이 싸우자. 다혜의 결의에 다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아저씨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리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지만 과거에 아내를 두고 떠났대. 술 때문에 그 사실이 다리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저씨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왜 저한테 화내세요? 엄마 일기 봤어요. 아저씨는 처음으로 약해졌다. 나 내 엄마 사랑했어. 하지만 잃을까 봐 두려워. 그의 고백은 다리나를 흔들었다. 다혜와의 만남은 더 비밀스러워졌다. 인사동의 골목에서 둘이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리나,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LGBT 커뮤니티도 생기고. 우리도 용기 내자. 다혜의 말에 다리나는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카페 주인이 다리나의 사생활을 의심하며 집중해 이상한 일 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설날이 왔다. 가족 없는 명절, 다리나는 다혜와 함께 떡국을 먹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다혜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이마에. 그 순간은 순수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다리나는 민준 아저씨의 빈병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 같이 병원 가요. 도와줄게요. 그녀의 제안에 아저씨는 혼자 할게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갈등이 고조되며 다리나는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다혜의 초상, 한강의 풍경. 이게 내 사랑이야. 이 그녀의 작품은 감정을 담아 빛났다. 다혜는 미술 전시회를 제안했다. 내 재능 보여줘. 나 응원할게. 다리나의 마음이 설레었다. 봄이 오며 벚꽃이 피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다리나와 다혜는 피크닉을 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둘이 돗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리나, 이 김밥 내가 만들었어. 맛있지? 다혜의 손재주에 다리나는 웃었다. 최고야. 너랑 있으니 세상이 아름다워. 꽃잎이 흩날리는 그날, 둘은 처음으로 입맞춤을 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애야, 영원히 함께. 다리나의 맹세에 다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의 사랑은 꽃처럼 피어났다. 다혜는 다리나를 LGBT 모임에 데려갔다.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우리는 아직 소수야. 하지만 서로가 있잖아. 그곳에서 다리나는 용기를 얻었다. 나도 말할게. 다혜를 사랑해. 박수 소리가 터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준 아저씨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민준 아저씨가 다리나의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다혜의 그림, 사랑 고백이 적힌 페이지. 이게 뭐야? 너 미쳤어. 그의 분노는 폭풍이었다. 그는 다혜의 직장에 직접 찾아가 딸을 유혹한 거지? 경찰 부를 거야 라고 소리쳤다. 다혜는 충격에 무너졌다. 아저씨, 사랑이에요. 강요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듣지 않았다. 다리나는 다혜를 찾아 달려갔다. 애야,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어. 다혜는 창백한 얼굴로 리나, 나 직장 잃을지도 몰라. 엄마가 알면 그녀의 눈물에 다리나의 가슴이 찢어졌다. 함께 헤쳐나가자. 도망칠게. 하지만 다혜는 아니, 내가 아저씨와 화해해. 나 혼자 버틸게 라고 말했다. 그 이별의 고통은 다리나를 무너뜨렸다. 민준 아저씨의 비밀도 드러났다. 그는 과거 아내를 버린 게 아니라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했다. 내 엄마처럼 나도 배신당했어. 그래서 너도. 그의 고백은 다리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저씨, 그럼 왜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아저씨는 사랑. 그건 고통만 가져와이라고 중얼거렸다. 다리나는 혼자 한강에 앉아 울었다. 물결 소리가 그녀의 슬픔을 삼켰다. 다혜와의 추억, 어머니의 미소. 엄마, 어떻게 해? 바람이 대답 대신 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저씨에게 무릎 꿇었다. 아저씨, 다혜를 용서해주세요. 제발. 아저씨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생각해보마. 여름이 다가오며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다리나와 다혜는 몰래 만났다. 송파의 작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리나, 나 포기 안 해. 우리 미래 그려봐. 다혜의 낙관에 다리나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다혜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이상한 관계 끊어.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다리나의 작품이 호평을 받았다. 이 감정적인 선, 사랑의 흔적이네요. 평론가의 말에 다리나는 다혜를 떠올렸다. 전시 후, 둘은 포옹했다. 자랑스러워, 리나. 하지만 민준 아저씨가 전시장을 찾아왔다.
이게 내 사랑이야. 그의 말은 차가웠다. 여름 비가 쏟아지는 날, 민준 아저씨가 쓰러졌다.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던 그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간경화 초기예요. 더 이상 술 못 드세요. 의사의 말에 달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아저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저씨는 병상에서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달이 나는 아저씨를 용서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다혜가 병문 안을 왔다. 아저씨, 빨리 나으세요. 그녀의 미소에 아저씨는 당황했다. 너 왜 왔어? 다혜는 리나를 사랑하니까요. 가족이에요.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잘못했어. 내 엄마가 살아있으면 축복할 텐데 그의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아저씨의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이 집에 이상한 여자가 산대 직장에서 쫓겨난 아저씨는 다리나를 탓했다. 내 탓이야. 이 지망쳤어. 그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다. 다리나는 아저씨, 우리도 아파요. 라고 외쳤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다혜의 가족도 개입했다. 어머니가 다리나를 찾아와 대를 데려가. 이 관계는 안 돼. 라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딸의 비정상 사랑은 치욕이었다. 다리나는 어머니, 다혜는 행복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돌아섰다. 고조되는 압박 속 다리나와 다혜는 도망치기로 했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새 출발을. 리나, 나랑 가자. 자유롭게 살자의 다혜의 말에 다리나는 등 가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민준 아저씨가 자살 시도를 했다. 약을 먹고 쓰러진 그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미안해, 리나. 나 없으면 너 어떻게 해? 그의 절박함에 다리나는 무너졌다. 아저씨, 버리지 마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반전은 아저씨의 편지에서 왔다. 어머니의 유언장. 민준아, 리나를 지켜줘. 그녀의 사랑을 존중해.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다리나의 감정을. 아저씨는 울며 내가 잘못했어. 가봐, 행복하게 라고 말했다. 다리나의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순간. 다혜와의 재회는 감격적이었다. 애야, 이제 자유야. 둘이 기차에 오르며 서울의 풍경이 멀어졌다. 하지만 도중에 다혜의 전화. 가족이 병들었다. 리나, 나 돌아가야 해. 이별의 위기. 다리나는 같이 가 이 도울게 라고 말했다. 부산 대신 다혜의 집으로 향한 둘은 가족과 대면했다. 다혜의 어머니는 차가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딸을 망치네요. 하지만 다리나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한국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가족도 변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혜가 엄마, 나 행복해요. 라고 덧붙였다. 긴 대화 끝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심히 살아. 세상이 아직 준비 안 됐어. 라고 말했다. 작은 승리. 민준 아저씨도 변했다. 재활센터에 들어간 그는 편지를 보냈다. 리나야, 내 엄마처럼 강해져. 나도 노력할게. 다리나는 서울로 돌아와 아저씨를 돌보았다. 아저씨, 이제 가족이에요. 진짜로 둘이 함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는 일상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길을 걸으며 절정은 LGBT 퍼레이드에서 왔다. 서울 광화문에서 수천 명이 모인 행사, 다리나와 다혜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걸었다. 우리가 여기 있어 외치는 소리에 다리나의 가슴이 벅찼다. 민준 아저씨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저 애들, 강한의 이 그의 변화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 여운을 남겼다. 다혜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다혜는 무너졌다. 엄마가 이해해줬는데 다리나는 그녀를 안으며 함께 슬퍼. 함께 살자으라고 속삭였다. 어머니의 장례는 둘에게 교훈을 주었다. 사랑은 상실 속에서도 빛난다. 시간이 흘러 다리나의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주제는 함께한 사건. 다혜의 초상, 민준 아저씨의 그림, 어머니의 추억. 이 작품들은 제3이에요. 사랑과 용서. 관객들의 박수 속 다혜가 다가와 키스했다. 가볍게, 공개적으로. 사랑해, 리나. 민준 아저씨는 전시장을 찾았다. 잘했어, 딸. 그의 말에 다리나는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온 셋은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 따뜻한 밥상. 앞으로도 이렇게. 아저씨의 말은 가족의 약속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다리나와 다혜는 한강 다리를 걸었다. 우리 사건 끝나지 않았어. 계속될 거야. 다혜의 말에 다리나는 웃었다. 그래, 함께라면. 바람이 불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피어났다. 한국의 사회, 여전히 도전적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인간은 상처받고 사랑하고 용서한다. 이 이야기는 그 여정을 증언한다.